전번에 이어서 제가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해요. 제가 어,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계기가 된 이유가 아이 때문이었어요. 이제 저희 아이가 그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더니 아이가 한국말을 익힐 때쯤 되면 미국에 오고 또 영어를 익힐 때쯤 되면 또 한국을 나가고 이제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딱 정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를 딱 집어넣었더니 그리고 또 집에서는 저희가 이제 한국말만 쓰니까 그리고 시부모도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니까 한국말만 쓰니까 또 영어를 쓸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로 들어가니까 애가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좀 주눅이 들고 아이들하고 자기 친구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니까 아이 자신도 답답하고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 말을 안 하고 이제 애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한테 구강 검사를 해봐라. 구강 구조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뭐 말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 구강 닥터한테 가서 구강 체크업도 하고 그랬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는 영어가 잘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제 아이들 그 큰 고모가 먼저 와서 살고 있었기에 그 큰 고모랑 같이 학교 상담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담임 선생님과 그리고 상담 선생님을 같이 만났어요. 같이 만났는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애들 고모가 큰 고모가 이제 통역을 해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 저한테 통역을 해주고 또 제가 얘기를 하면 통역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이 말씀을 하실 때 제 아이가 스페셜 클래스를 아예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아이들 큰 고모가 저한테 이제 통역을 해주기로는 하루에 뭐 1시간 정도씩만 그 스피치 클래스를 들어가서 그러니까 ESL이죠. 그 영어 클래스를 들어가서 배우게 하자 그렇게 통역을 해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스페셜 클래스 그 자체를 들여보낸다는 걸로 선생님이 말씀할 때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제가 직접 물어봐서 내가 우리 애들 고모가 통역해주긴 그렇게 통역했지만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스페셜 클래스를 직접 듣는다고 들었는데 내가 잘못 이해한 거니 아니면 제대로 이해를 한 건지 네가 좀 클리어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 선생님 말이 제가 이해했던 것이 맞았던 거예요. 스페셜 클래스를 아예 넣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일반 클래스 애들보다 조금 떨어지고 있는 애들인데 스페셜 클래스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뭐 지적 장애가 있다든지 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같이 넣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저희 아이는 더 뒤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 아이가 집에서는 말도 잘하고 또 그 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을 했느냐 그랬더니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결혼을 안 했대요. 그래서 그럼 결혼을 안 해도 애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아이를 키우느냐 했더니 아이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미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지금 우리 아이를 스페셜 클래스에 갖다 집어넣으라 그러는데 너는 선생 했던 시간이 얼마나 되니? 그랬더니 5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선생한 5년으로 아이들을 다 알 수 없는 거고 또 내 아이를 당신이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내가 네 클래스에서 내 아이가 하는 걸 보겠다. 그리고 내 판단에도 네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면 네 말을 따라서 내가 우리 아이를 스페셜 클래스에 집어넣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항상 하고 있었는데 가서 선생님 클래스에 들어가서 선생님 그 보조처럼 역할을 해주는 걸 했어요. 뭐 시험지 답안도 챙겨주고 뭐 마치는 것도 이렇게 시험지 답안 매기는 것도 해주고 또 뭐 카피 프린트를 해야 되면 카피 프린트도 해주고 이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매일 아침에 가면 제가 이제 그런 거 좀 했어요. 아이들 간식을 항상 준비를 해갔어요, 제가. 왜냐면 저희 아이가 혹시라도 내가 거기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활동, 자기 클래스에서 하는 활동으로 인해서 창피해하거나 다른 아이들한테 어떤 안 좋은 인식이 혹시라도 이렇게 비치면 아이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보조 선생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조 선생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아이들이 저를 보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고, 말을 참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엄마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통역을 한다 하더라도 못하는 엄마가 그 선생님에게서 들으려고 하는 그 자식에 대한 그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영어에 대한 수준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엄마가 그래도 낫구나.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게 엄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말 영어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도 혹시 뭐 지금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다들 영어를 잘하세요. 그래서 뭐 통역사가 따로 필요 없고 이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부모가 당당히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이제 공장을 남편이 했는데 그 한 학생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인가가 왔었는데 여학생이었어요. 한국 애였는데 그 애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자기가 중학교 때 이민을 왔는데 엄마 아빠는 일하는 하고 바쁘고 밑에 두 동생을 자기가 다 챙겨야 했대요. 그런데 제일 속상했던 거는 학교에 갔는데 다른 아이랑 어떤 마찰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쪽 애가 먼저 그랬고 자기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정학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 미국에 와서 제일 마음 아팠던 게 그거였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고. 자기가 잘못을 안 하고 그쪽 애가 먼저 자기한테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아무런 정학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정학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엄마는 바빴고 또 영어도 안 됐고 했기 때문에 자기를 대변해줄 어른이 없었고 대변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을 보호해야 되고
그럴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내가 부족해도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 자신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나의 아이들이 그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엄마도 아빠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